작년에는 뭐 사회나 경제가 조금 어수선했는데 올해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같은 분위기로 갈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좀 좋게 서로 좋게 생각해서 올해는 좀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부터는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은 기대는 하고 있지만은 더 우리 상인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찾아가야지. 신년을 만난 시민들은 올 한 해 서민 경제가 새해처럼 밝았으면 한다는 소망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바람과 달리 서민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2016년 1분기 체감경기 전망지수는 지난 분기보다도 5.9포인트가 하락한 85.8로 기준치인 100을 밑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도 서민 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탓에 자영업자들의 한숨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창업한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3년 안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최근에는 경제적인 이유에 더해 건물주와의 분쟁 등으로 가게 문을 닫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강동구에서 장사를 하던 자영업자 최모 씨는 해당 공간을 직접 사용하겠다는 건물주와의 긴 분쟁 끝에 결국 해를 넘기지 못하고 지난 12월 30일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5월 개정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쫓겨난 최 씨는 당분간 다시 장사를 할 일은 없다며 그간의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법을 만드는 목적은 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한 법인데 사실 임차인이 그걸 100% 적용하려면 너무나 힘들다는 얘기예요. 법이 완전하게 임차인을 보호해줄 수 있는 상황까지는 장사를 좀 쉬고 싶어요. 이처럼 장사가 안 돼서 또는 오히려 장사가 잘 돼서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닫고 있는 현상의 문제는 다시 일어설 동력도 함께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부터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합니다. 우선 별도의 퇴직금이 없어 노후가 불안한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폐업에 대비하고 재기를 돕는 노란우산 공제 가입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이 공제에 가입할 경우 월 가입액의 5%를 최대 2년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임대료 인상 없이 상가를 장기 임대하는 건물주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서울형 장기 안심상가도 운영합니다. 하지만 장기 안심상가의 경우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리단길이나 연남동이나 이런 지역에서 건물주들한테 한 3천만 원 줄 테니까 5년 동안 임대료 동결할래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건물주인이 사실 많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현실과 지역 실정에 맞는 임대차 갱신 청구 기간 연장과 임대료 증액 한도 설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고 그렇지만 또 그걸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영업 환경이 워낙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 기간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최소한 10년 정도는 더 늘려갔으면 좋겠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파고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설 자리를 지켜주는 것도 서울시의 올 한 해 숙제입니다. 서울 지역 소상공인들은 지난 한 해 입점 제한에서 자유로운 대형 복합몰과의 갈등을 겪었습니다. 실제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영등포 타임스퀘어 등 복합 쇼핑몰 3곳의 주변 상권을 조사했더니 매출이 46%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생 차원에서 적절한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규제가 그 상권 영향 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건물을 짓기 전에 허가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영업자는 서울 지역에만 모두 570만 명일 정도로 서울 경제의 뿌리를 이루는 상황. 2016년 숨통 트이는 서울 경제를 위해 벼랑 끝에 놓인 자영업자들에게 손을 내밀 때입니다. TBS 문기혁입니다.